안녕하십니까. 독거 투자일지 세레미넌입니다. 오늘은 바보야 테이퍼링이 문제가 아니라 델타 변이가 문제야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거 투자일지 예상대로 델타 변이가 하반기 전망치를 누르고 있죠. 월가와 여의도는 뷰를 바꾸느라 바쁜 상황입니다. 그 전까지는 델타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었죠. 델타가 누르는 글로벌 공급망과 미국의 소비 위축이 동시다발적으로 매크로와 기업 실적 예상치를 누르고 있는 그림을 보입니다. 어제 도요타가 생산량을 40%나 줄인다고 하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델타 변이로 아시아 지역 공장 가동이 어렵다고 할 정도입니다. 폭스바겐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소비 역시 델타 변이로 인하여 둔화될 것으로 추정치를 바꾸고 있습니다. 올해 이코노미스트들은 정말 추정치 수정하느라 바쁩니다. 결국 약한 인간들일 뿐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동남아에서 확산되고 있는 바이러스 추이를 보고 있고요. 많이 보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6월부터 둔화되고 있는 미국의 외식 수요인데 가을로 되면서 더 깊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미국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3분기 들어서부터는 하향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투에서는 겨울에 20만 이상 확진자가 나타나면 이 상황이 더 심각해질 듯하다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미국이 이 정도면 스쳐도 걸린다는 델타 변이 아시아는 초토화입니다. 아시아는 백신을 구하지 못해 많은 이들이 확진되고 사망하고 있는 안타까운 형국이죠. 게다가 독감은 겨울에 유행하지 여름에 유행하지 않습니다만 지금은 4차 팬데믹은 가장 더운 한여름인 8월에 창궐 중입니다. 아시아는 대부분 북반구에 있죠. 솔직히 저도 이런 상황이 좀 무섭긴 합니다. 이런 와중에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아시아 통화 외환 모의고는 초토화가 됩니다. 저는 물끄러미 브라질 시장의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는 30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그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완료한 분들이 그 델타 변이에 대한 예방 효과가 3개월 이내에 각각 75%와 6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게 35세 이상에서 더 두드러지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테이퍼링도 제가 볼 때는 2021년에는 이런 상황이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테이퍼링은 이미 연초부터 월가에서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튀어나온 델타가 이렇게 무섭게 퍼질 줄은 몰랐죠. 그리고 이게 글로벌 공급망을 붕괴시키고 미국의 소비 위축을 연결이 되면서 작지 않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가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19년 동안 보면 예정된 위기에는 대처를 하면서 흔들리진 않지만 늘 예상하지 못한 대처에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확진자가 줄어들던 이번 여름에 저처럼 델타 변이를 주목하라고 누가 월가에서나 여의도에서 리포트를 냈다면 헛소리라고 치부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여의도를 뛰쳐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래는 어제 작성하고 오늘 올리려고 했던 내용인데 첨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퍼링은 내년에 하게 될 것이고 중간에 멈출 수도 있다. 테이퍼링 연내, 연초 무슨 상관인가? 독트는 테이퍼링으로 인한 충격은 미국 주식시장에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0%대 이상의 큰 지수 충격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회를 매수 시점으로 삼으시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하반기 주식시장의 하락 요인은 크게 테이퍼링과 델타 변이 정도로 보는데 러셀이 한번 다녀왔고 나스닥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아무튼 테이퍼링을 한다는 것은 다음 스텝인 타이트닝, 즉 금리 인상을 가기 위한 디레버리징의 전초적인 성격입니다. 이는 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는 자금 이탈을 부르죠. 물론 독투에서는 금리 인상은 2023년까지도 힘들다고 보고 있지만 사람들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기대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테이퍼링을 한다라는 말에 먼저는 충격을 받겠지만 그 정도는 크지 않고 다시 랠리로 복귀하게 될 것입니다. 독투의 뷰는 테이퍼링은 올해가 아닌 내년에 하게 될 것이고 중간에 멈출 수도 있다는 쪽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핫 이슈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시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역시 제 이야기대로 진화하고 있고 고용도 델타 변이로 인한 서비스 위축으로 긴가민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반기 테이퍼링을 이야기하던 이들은 다들 독투의 뷰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델타 변이로 인한 확진자 수는 20만 명을 넘을 것이고 이는 서비스 위축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이에 대한 준비가 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쓰고 나서 테이퍼링 연내 시장 이야기가 연준 내에 돌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저 달아오른 자산 시장에 대한 립 서비스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린스펀 의장 이후로 연준은 립 서비스라는 것을 배웠죠. 제롬 파월 그분 역시 2018년도에 무리한 금리 인상을 강행하면서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정말 글로벌리 욕을 먹었으니까요. 아무튼 연준 내에서도 연내 테이퍼링에 대한 의견을 갈리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확진자가 현재 미국에서 12만 명 정도 매일 나오고 있고, 미국 전역이 서늘해지는 가을이 되면 20만 명이 넘게 나올 텐데, 그 아비규환 상황에서 테이퍼링을 한겨울에 할까요? 저는 어림없다고 봅니다. 사실 테이퍼링은 12월에 하든 1월에 하든 그게 왜 큰 이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경제 기초 체력이 올라왔다고 연준을 보고 있는 것도 있죠. 시장은 큰 영향이 없는 것을 보니 이미 작년부터 이야기 나온 대로 테이퍼링에 대한 매를 1년 내내 분산해서 맞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